구독, 좋아요. 이진숙 위원장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상호가 이진숙 출마할 거면 그만 나가라 이런 식의 사퇴 압력을 했는데, 그거 넘어가기 전에 감사원의 조치부터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감사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탄핵 소추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저희 이제 펜앤마이크 TV에도 출연을 했거든요. 또 다른 유튜브에도 그리고 고성국 TV에도 예. 출연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방통위와 관련된 문제, 정권의 이수기 위원장에 대한 탄압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하고 또 질문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걸 이제 감사원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해서 그렇게 일종의 좀 주의 처분을 줬어요. 자, 그 당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먼저 어떻게 보세요? 자, 이제 허연준 앵커가 얘기하지만 2024년에 여름 아니었습니까? 예. 한 딱 1년 전쯤 되네요. 예. 그때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됐어요. 이것도 아마 세계 기록일 겁니다. 뭐 해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상상 이상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예. 민주당과 그 추종 집단이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 물론 그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듣기에는 매우 불편하고 네. 싫은 소리겠죠. 그런데 국가 공무원이 직무가 정지됐다고 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제가 뭐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조사를 했잖아요. 네. 2달 만에 왜 그 가만 놔두느냐 그 발언을. 그래서 2달 뒤에 감사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결국 나왔잖아요. 주의. 자, 주의라는 게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자, 해임, 정직, 감봉. 감봉도 달수가 있잖아요. 그 밑에 또 뭐가 있어요? 견책. 여기까지가 중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자, 여기에 해당됐으면 당연히 그걸 내렸겠죠. 그런데 그 정도의 발언은 그 주의 정도 줘도 되겠다. 그래서 주의를 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뒤에 지금 뭐 또 이재명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몇 번 입찬 소리, 예. 쓴소리 하니까 배석도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배석도 못 하게 됐고, 이제 나 홀로 그 부위원장이 또 그만둬서 혼자 근무했잖아요. 예. 여름휴가 좀 가겠다고 이제 장관급이니까 신청서를 내니까, 아니 지금 뭐 이게 나라가 물난리로 온 여기저기 시끄럽고 재난방송 해야 되는데 방송 수장이 어딜 가. 그래가지고 반려를 했잖아요. 그래서 또 휴가도 못 갔어요. 그 뒤에 뭐 갔다는 얘기가 안 들려요. 네. 그렇게 돼서 그렇게 1년쯤 지났는데 지금 갑자기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 5일 전에 대통령이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자, 아니 주의를 받았다고 직권면직은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니 예를 들어 그때 해임 결정 권고가 나오거나 하다못해 뭐 정직 권고, 견책 권고가 나왔으면 좀 타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때 주의 준 거잖아요. 주의는요, 구두 경고 중에 가장 낮은 수위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처분을 받아서 알겠습니다 했어요. 이진숙 위원장이. 네. 알았다고 얘기했다고. 그런데 갑자기 이게 직권 면직 소리가 나오니까 지금 뜬금이 없어요. 네. 그래서 왜 이문정이가 나오냐. 자, 이문정은 이 정권 들어가지고 차장검사도 안 거치고 동부지검장, 검사장으로 벼락 출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뭐 조국혁신당이다, 뭐 민주당이다, 뭐 촛불행동이 주최한 공동 세미나에 가서 법무장관 정성호 공개 저격하고 아까 오적 5명 만들려고 애를 썼더라고요. 뭐 네, 5명 억지로 만들었어요. 억지로 오적, 오자 참 좋아해. 그래서 무슨 을사오적이죠, 그것도. 그래서 뭐 거기다가 봉욱 민정수석, 네. 무슨 뭐 검찰국장 성모 씨, 이진수 차관. 네, 뭐 이진수 법무차관. 아니 이 정부의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 5명을 검찰개혁 오적이다? 아니 이건 현직 검사장이 그 정부에 임명된 법무장관, 그 정부에서 임명된 민정수석, 법무차관, 검찰국장 등 주요 간부들을 오적이라 그랬어요. 네. 애님이라고. 네. 아니 이건 뭔가요? 이거는 아니 주의 정도가 아니라 당장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찰 대검 감찰에 명령해가지고 당장 목을 느려 빼라 뭐 이래야 되는 사안인데 그래서
이진숙이 주의받고 직권면직이 되려면 아니 이문정은 파면감이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지나가는 그 아무것도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제가 한 1분만 설명해도 그 사람 당장 잘라야 되겠네. 그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왜 우상호가 갑자기 여기에 또 참전을 했느냐. 지금 이진숙 위원장을 찍어내려고 공공기관 운영법, 이른바 공운법을 지금 손질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부담스러워 지금 여건이. 모든 걸 법으로 하는 것도 그쳐가지고 이진숙 하나 찍어내자고 지금 무슨 법을 만들어 고친다? 이것도 좀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좀 비유를 해서 그렇지만 견문발검이다. 모기 한 마리 보고 칼을 뺀다? 그러니까 물론 이진숙 위원장이 모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진숙 위원장 하나를 억지로 뽑아내려고 찍어내려고 법을 고치기까지 하자니까 자기들도 좀 머쓱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상호가 나선 이유는 그냥 이진숙만 나가주면 그냥 그 빈집에 네. 이 풀 세팅이 돼 있잖아 지금. 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은요 완벽해요.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요구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아이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할 위원 3명을 뽑아주세요. 네. 그러면 야당에서도 이미 내가 임명이 돼 있으니까 위원장으로 나 임기는 내년 8월 26일까지고 한 사람만 더 임명해서 5명을 만들어주면 일을 할 텐데 왜 일을 안 하냐고 나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너무나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 올바른 소리를 하니까 이제 무슨 억가가 나오느냐. 당신 대구시장 나간다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냥 대구시장 나가려면 지금 그만둬라. 이게 무슨 억지 소리입니까? 대구시장을 나가려면 방송통신위원장을 석 달 전에 그만둬야 돼요. 물론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왜 여기서 대구시장이 나옵니까? 대구시장의 유력 후보는요. 지금 민주당 말고도 국민의힘 안에서만 10몇 명이에요. 이진숙 위원장은 그전에도 대구시장 경선에 한번 출마하려고 했었고 대구 출신이에요. 대구 신명여고 나왔고 자기가 이제 만약에 쫓겨나게 되면 검토해 볼 수 있겠죠. 자유인으로서. 쫓겨나고 나면. 네. 아니 그 정치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선거 나가라 마라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자유인 이진숙이 되면 결정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당신만 나가주면 속 편하겠는데 우리도 편하고 좀 제발 좀 나가달라. 그러면 우리도 억지로 법도 고친다는 비난 안 들어도 되고 그래서 우상호가 총대를 맨 건데 이진숙 위원장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예. 그런데 이렇게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시장 뭐 출마 의사가 있다. 뭐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혔다든가.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전에 뭐 대구시장 출마 의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내가 사퇴할 의사가 있다. 그 전까지 방통위 업무를 위해서 어떤 업무를 정리하고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면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구시장 그렇게 출마하려면 나가시라 하는 것이 뭐 주장이 이렇게 연결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대구시장 출마에 대해서 대자도 꺼내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왜냐하면 MBC 베테랑 기자 출신인데다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여러분 그 살벌한 골프전에 저도 그때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지금 MBC 말고 옛날 MBC 때 네. 저한테도 한 2년 선배돼요 방송계로. 이진숙 기자가 바그다드라는 자막을 밑에 딱 달고 바그다드 시장에 섰잖아요. 그때 딱 서방 언론 중에는 그 유명한 그 사람이 CNN에서 네. 거기 가가지고 위성 카메라 가지고 가서 보도를 했고 대한민국 기자 중에 유일했어요. 저 장면. 지금 사진에 바그다드. 네, 바그다드란 저 자막이 현지였어요. 걸프전이 일어나던 사담 후세인 시절에 걸프전이 일어나고 하늘에 미사일이 막 엄청나게 그 불꽃이 나던 그 시절에 이진숙은 스타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대구시장 얘기가 지금 나오냐고요. 대구시장을 나갈 거면 내년 본인이 이제 이 정부에서 결국은 공공기관 운영법 아마 제가 볼 때는요.
공공기관 운영법을 고쳐서라도 쫓아낼 거예요. 그런데 그래?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견문 발검에 창피함이 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진숙 위원장 모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큰 칼을 꺼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지금 돈 없다고 난리인데 그 무슨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저 만약에 법을 고쳐서 부처 이름을 바꾸고 하면요. 서식 바꿔야지, 현판 바꿔야지, 바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거기도 몇십억 원 들어야 돼요. 아니 왜 이 짓을 하고 앉았습니까? 오로지 이진숙 위원장 하나 속가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봐도 좀 창피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니 시장 선거 얘기에 이 얘기를 꺼낼 리가 없죠. 아니 똑똑하다니까요. 왜 아까 이진숙 바그다드 시절 얘기를 했냐면 모든 걸 계산을 합니다. 이번엔 아마 실수였을 거예요. 예. 이틀 지나서 아니 일도 하기 전에 이틀 만에 업무 정지가 됐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을 것이며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작년에 네. 이게 민주당이나 그 세력들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비판의 수위는 좀 격조가 있었어요. 그런 정도의 말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착각한 게 있어요. 본인이 공무원이다. 공무원이니까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그건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그걸 면밀히 들여다봤잖아요. 그런데 처벌 단계 수위에서 볼 때 제일 가는 회초리를 고른 거예요. 주의. 그거는 사실은 기록에만 남을 뿐이지 그 주의 처분이라는 건 의미가 거의 없어요. 회사 여러분 다녀보신 분들 알지만 심할서 수십 장들 씁니다. 네. 그 심할서 쓴다고 다 뭐 그 인사기록에 남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주의 처분이라는 거는 그 과장이나 상급자 부장이 불러가지고 그 앞으로 좀 조심해. 그런 데 가서 그렇게 그 회사 얘기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알겠어? 그러면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게 주의 처분인 거예요. 아니 그걸 가지고 왜 지금 와서 1년 지나서 목을 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또 이상하니까 그래도 이재명 정권 안에서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하는 우상호가 총대를 메고 나서서 대구시장으로 걸고 넘어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안 말려들 거예요. 네. 아니 이제 이렇게 쟁점이 된 마당에 시장 선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리고 지방선거 분위기 잡히려면요. 내년 설 지나야 돼요. 그때까지 저런 그 함정에 이준숙 위원장이 어리숙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 장면 살펴봤고요. 이제 대통령실이 이준숙 위원장을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먼저 봤는데, 자, 반격도 있게 마련이죠. 자, 신자유연대죠. 시민단체 신자유연대에서 이준숙 위원장 이 직권면제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오늘부터 과천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이준숙 위원장을 응원하는 화환 전시를 시작을 합니다. 집회도 동시에 진행하는 거죠. 꽃도 전시를 하고 화환도 전시를 하고 그리고 집회도 화환 집회도 진행을 합니다. 지금 저기 포스터가 떠 있네요. 국민의힘 평당원 협의랑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평당원 협의회와 신자유연대에서 두 곳에서 주최 주관을 합니다. 국민저항 화환 집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장면 어떤 의미 부여하십니까? 저는 저기 화환값이 42,000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네. 왜 저는 여기서 노란봉투법이 생각날까요? 아,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노란봉투법이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 좌파들이 시작한 노란봉투에 얼마 집어넣느냐 47,000원씩 넣어서 보냈어요. 하필 저 액수가 저는 지금 처음 봤네요. 42,000원. 저는 빨간 봉투 운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빨간 봉투에 42,000원씩 넣어서 화환 대신에 화환 다 사보낼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화환은 여러분도 여러 군데서 써보시면 알지만 그때뿐입니다. 그러니까 화환은 한 100개만 그 왜 또 경찰이 저거 다 거기다가 진열하라고 마음대로 또 그렇게 놔두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화환은 놓을 수 있는 장소에다만 놓고 빨간 봉투를 좀 보냈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건. 예. 저기 국민저항 화환 집회가 빨간 걸로 보이고 그 밑에는 이진숙 힘내요는 노란인데 노란 봉투는 이미 그 좌파들이 선점을 했잖아요. 예. 그 액수가 비슷하다. 초기에 노란 봉투에 넣어 보냈던 돈이 47,000원. 이진숙 위원장의 화환값이
42,000원. 그냥 제 생각입니다. 자, 이런 어떤 일종의 저항 운동은요. 전 세계의 그 자유 시민 운동의 어떤 흐름과 궤를 같이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성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하얀 옷 운동이 있어요. 예. 흰색 옷을 입고 영국 의회에 등원했던 여성 의원들로부터 시작이 됐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의미 있는 운동에는 항상 색깔이 같이 하는데 저는 화환 아마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화환이 있었고 그렇죠. 조국 때의 또 화환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 뒤에 우리나라의 그 화환 근데 이 화환이 조화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힘내라 뭐 이런 그 화환의 어떤 운동인데 어떤 형태로 진화해서 나타날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이준숙 위원장의 몸값은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정권 사람들이 올려주고 있다. 가만히 있는데 지금 주가가 자꾸 뜨고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우상호가 거기에 또 엑셀을 밟아준 것이다. 가만히 있는데 대구 시장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도 그렇고 만일 대통령실이 지금 이제 우상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지금은 이제 자진 사퇴하라 나가라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강제 면직을 직권 면직을 강제로 시킬 경우에 그래서 사실 직권 면직 상황이 온다면 이진숙 위원장은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이준숙 위원장은 크루세이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십자군이 된다. 잔다르크가 됩니다. 이제 좀 하도 사이비 잔다르크가 많은 세상인데 예. 잔다르크가 아마 뭐 지하에서 통곡을 하겠어요. 뭐 추다르크가 있고 이제 그런 이름은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 잔다르크를 소환하는데 이준숙 위원장은 꽃놀이패를 지금 쥐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본인은 지금 1인으로 계속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서 좀 출근해서 이 시간 현재도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냥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묵묵히 내 일을 하면 된다. 자, 직권면직은 할 수 있습니다. 왜? 뭐든 할 수 있으니까. 과거에 그 왕조 시대에 왕이 무슨 법을 지켰습니까? 그냥 내리면 사약을 내리는 것이고 무슨 참수형에 처하면 참수형에 처했잖아요. 왜 그런 상황이냐면 감사원의 주의만으로 무슨 면직을 시킬 수 없다. 법조항이 없어요. 그리고 법조항이 있다 한들 또 법을 고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밀어붙이면 밀어붙이는 것이 바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이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재명이 부담을 느끼죠. 부담을 느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상복과 한복이 맞서고 지금 만약에 장동혁 신임 대표의 이 결연한 투쟁으로 아마 이제 상복으로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제안을 한 셈처럼 돼버렸지만 빨간 봉투 뭐 이런 게 네네. 빨간 리본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된다면 이 정기국회가 제대로 열리겠어요. 그리고 여당이 모든 걸 입법으로만 끌고 갈 경우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해가 다 풀렸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교회와 또 오산기지 압수수색은 사악한 급습, 아주 비시어스 레이드라는 표현 그런 것들이 오해가 풀렸다지만 그게 풀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미국 마가 진영의 시각은 지금 반영이 돼 있다. 그 내란 특별재판부의 그 전현희 등이 이 급페달을 밟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고든창 변호사가 그 이재명의 방미 기간 중에 SNS에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은 한덕수를 지켜야 할 때. 그런데 그 직후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이거 법원에만 맡겨두고 판사에만 맡겨두니까 이 모양이 된다.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지금 영장도 다시 치고 지금 다시 잡아들이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상황이 결국 어떤 그 귀결로 이어졌느냐. 내란 특별재판부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대법관들 9명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9명은 아예 그 전원 합의체에서 빼겠다. 네. 이것도 지금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법 만능주의에 이미 길로 이재명 정부는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쯤
더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직권 면직은 하면 할 수 있다. 그런데 부담은 누가 느끼느냐? 정청래 민주당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위에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과연 성공한 것이냐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 진실을 알고 있을 사람은 트럼프 진영의 핵심과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의 핵심들은 알고 있어요. 그 회담의 진실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관리해야 될 입장에 있는 이재명이 입법 만능주의, 상복, 이진숙 찍어내기 이런 걸 계속할 경우에 트럼프 정부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혁명 숙청 맞네. 이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진숙 위원장 관련해서 소식 전하면서 신자유연대의 화한 집회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 화한 집회에 관한 소식들은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았으면 좋아요를 한번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진숙 위원장 응원도 하고 화한 집회 소식도 전해질 겁니다. 자, 아마 유튜브 방송, 큰 방송사에 저희가 단독으로 처음으로 이거 방송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펜앤마이크 인터넷 신문사에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침에 최초로 보도하는 거니까 많은 분께 좀 알려주도록 좋아요 누르지 않았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준숙 위원장 응원도 되고 화한 집회도 알려지는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독립, 성장, 구독, 좋아요. 윤석열 대통령 좀 메시지를 먼저 좀 다뤄볼게요. 네. 조금 이따 뒤에 중국 전승절 문제는 좀 여러 형태로 분석을 해보고요. 윤석열 대통령 그 옥중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변호인장 중에 한 분인 송진호 변호사를 접견할 윤 대통령께서 한 자리, 이 접견한 자리에서 내란 특검을 지켜가면서 이런 얘기 했다고 해요. 이제 군인들에 대한 탄압을 이제는 멈춰야 된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내게 책임을 물어라. 군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멈춰라.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하하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좀 냈는데 옥중 메시지 형식인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이 메시지 어떤 차원에서 보십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고 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군인들은요, 그야말로 뭐 안중근 의사의 유무계도 있잖아요. 위국 헌신이 군인 본분이다. 예.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침이 군인의 본분이다. 이거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통수권자의 명령이었잖아요. 예. 지금 수사로 드러난 걸 보면 군인이라는 게 뭐 당시에 뭐 노상원만 있습니까? 이 사람은 뭐 전직 장성이었으니까 예외로 해야 돼요. 근데 정청래는 뭐 노상원 수첩 가지고 지금 아주 공경을 맹렬히 하고 있는데 당시에 현역 장성들 또 뭐 영관급 장교 실제로 병력 이동에 관계했던 뭐 위관급 장교 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불명예 제대를 했고 네. 또 일부는 아니 뭐 상당수는 지금 구속돼서 또 재판을 받고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군 통수권자로서 윤 전 대통령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새 특검 물론 해병 특검은 좀 그 부분에서는 좀 빠져 있습니다만 네. 뭐 해병 특검에도 알고 보면 윤 전 대통령의 군 통수권자로서의 명령 또 이에 따른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인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볼 때 윤 전 대통령은 그 사람들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이게 군인들이라는 게요. 지금도 그렇지만 대단히 열악한 처우에 고생을 하면서 가족들도 많이 어렵게 인내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명예를 목숨보다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의미에서 이제 위국 헌신을 하는데 당시에 모든 정무적인 판단은 윤 전 대통령이 내렸고 그에 따라 명령이 내렸는데 항명을 하라는 겁니까?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항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그에 따라서 움직였고 그런데 그것이 줄줄이 지금 죄가 돼서 뭐 경찰, 검찰, 공수처, 특검까지 도대체 수사기관이 몇 개고 몇 번에 거기다가 뭐 연장을 해서 지금 내년
뭐 초까지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겪을 군인으로서의 불명예, 그들이 받고 있을 경제적 손실, 그 가족들의 고통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나에게 책임을 다 묻고 나는 당당하게 재판을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의 죄는 좀 나에게 몰아주고 좀 어떻게 보면 조사나 이런 그 가혹한 행위를 더 이상 어떤 뭐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좀 멈춰달라. 그리고 좀 죄를 좀 감면해 달라라는 하나의 호소입니다. 호소. 네. 그렇다고 이것이 뭐 받아들여질 리는 제가 볼 때는 만무하죠. 가능성이 0%로 수렴한다고 보는데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의 진심일 것이다. 진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군의 특성을 감안을 해야 되겠죠. 당시 군인들은 이제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이겠죠. 조금씩 생각이 그 안에 군인들이 다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상급자가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당시 여러 상황을 다 하급자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급자, 더군다나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면 그 지시를 해야 될 만한 상황과 근거가 대체로 있을 거다 판단해서 대개 명령을 따르게 되죠. 그런 이제 군의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고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더군다나 북한과 같은 주적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한국군의 특성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국군 통수권자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군인들이 나는 개별적으로 다 그 이해를 못하니까 다 그걸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군대는 어떤 군대가 되고 작전 수행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드론 사령부 아니겠습니까? 예. 드론 문제가 지금 그 외환죄, 외환 유치죄 뭐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금 수사를 했는데 특검이 새로운 작품을 하나 만들려고 나온 게 없잖아요. 왜냐? 영장도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드론 사령관 김용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군 통수권자가 김정은 평양 관저 주변에 드론을 침투시켜서 정찰해라. 아니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런 거지. 예. 아니 이게 무슨 이적 행위입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전쟁 유발이라고 볼 근거가 있나요? 뚜렷하게? 그래서 이 판사들도 제가 개인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니에요. 이재명 정권 하에서 물론 뭐 임명된 시기는 각자 다릅니다만 네. 이 판사들이 보니까 이거는 법조문과 이걸 원칙적으로 해석해 볼 때 구속할 사유가 안 된다고 기각을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대표적인 예라고 보고 있고 그때 저 군인은요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 앞으로 해야 돼요. 아니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때도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나요? 아니 정무적 판단은요 대통령이나 전선 사령관이 하는 거예요. 그 판단은 왜 네가 해? 너는 명령을 수행하면 되지. 만약에 그것을 일선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명을 따르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좋은 용어가 있죠. 항명. 전시에는 직결처분입니다. 평화시에도 군법회의예요. 자, 이게 이제 정변에 가까운 사태가 일어났고 네. 어쨌든 비상계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서 탄핵 파면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신정권이 이것을 이제 수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네.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군 통수권자가 내린 명령을 거부하는 방법은 항명밖에 없다. 항명은 평화시여더라도 바로 즉결 처분까지는 아니고 군법회의 회부다. 과연 그런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는 군인이 몇이나 됐겠는가. 우리가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707 특경 단장이 뭐 용산 대통령 관저 앞에서 울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되돌려 보셔도 그때 당시 일선 지휘관들의 고뇌, 그들의 고뇌는 대단했었다. 그래서 부하들을 위해서 명령을 따른 것도 있고 또 명령을 일부 따르지 않은 것도 있고 다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은 윤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와 다 있는 것이다. 내가 명령한 것을 다른 군인들에게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예.
자, 주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 먼저 좀 간략하게 다뤄봤고요. 독립, 성장, 구독, 좋아요. 자, 이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수 진영에 대한 압박이 여러 그 형식으로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지금 진행하는 하나의 압박 중에 하나가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자, 그 문제 현장으로 가보겠는데요. 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단 민주당은 언론을 좀 달고 얘기했어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이걸 도입을 하겠다. 일명 언론중재법을 개정을 하겠다. 이걸 두고 언론계 내부에서 일단 비판이 꽤 높습니다. 자, 오마이뉴스 한번 그 기사 제목을 한번 볼게요. 오마이뉴스, 좌파 매체인 오마이뉴스는 뭐라고 제목을 달았을까 한번 띄워주시죠. 예. 민주당의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 일막기 우려 여전. 그러니까 오마이뉴스조차 이 언론사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의 입막기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강하게 된다라고 오마이뉴스 자신도, 좌파 매체 자신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는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권력감시 기능, 비판 기능, 이걸 유축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돼서 언론노조, 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노조도 부작용을 우려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반대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청래는 추석 전에 이거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지금 공표를 한 상황이고, 최민희가 강도 높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자, 민주당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 추진, 자기 진영 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일단 정청래 저 추진 어떻게 좀 어떤 차원에서 평가를 하세요? 일단은 기본적인 타겟은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큰 언론사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좌파들은요, 언론의 힘을 우파들보다는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권력은 옛날 같으면은 뭐 총이나 칼에서 나왔지만 이제는 결국은 투표에서 나오는 거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결국은 언론이다. 그 다음에 아무리 뭐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레거시 미디어의 그 파워를 그거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지금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형사처벌, 이런 것들은 형사처벌을 되려면은 뭐 이래저래 뭐 이렇게 재판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쉽지 않은데, 결국은 제일 쉬운 게 뭐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른바 금융치료하겠다는 거 아니냐, 결국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아무리 큰 언론사라고 하더라도 언론사가 뭐 이렇게 돈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재벌기업만큼 그렇게 돈이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다고요. 그러니까 뭐 몇억 몇십억 이런 식의 손해배상이 인정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언론사들도 결국은 영리 기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상장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난 정권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계속 뭐 윤석열 대통령 입틀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언론들의 입을 틀어막고자 하는 그러한 그 정당은 여당인 민주당이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거고요. 예. 그다음 결국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게 그 정리가 되면, 그 소기의 효과를 그 얻게 되면은 결국은 그 다음엔 그 다음 단계. 그래서 모든 유튜브까지도 이제 그 결국은 그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그 굉장히 그 두려운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무리한 행동을 쭉 하다 보면 그러면 역풍이 불게 됩니다. 벌써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이 9월 4일이잖아요. 네. 딱 3개월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6월 3일에, 그 6월 4일에, 그러니까 딱 3개월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얻었던 득표율이 49.4%였어요.
그런데 벌써 어떤 여론조사 그 결과에 따르면은 그거보다도 못한 그 지지율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거 저런 것 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제 생각에는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관세나 뭐 노랑봉투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역효과가 아직까지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과 관련된 역효과가 이제 생길 거고 그렇게 되면 서민들 먹고 사는 건 훨씬 더 빡빡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저런 것까지 강행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의 불만이 진짜로 아주 그냥 터져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정부 여당이 잘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이 부분도 한번 좀 더 추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기준점으로 맞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 도입을 주도하는 인물들이 몇 명이 있는데 아까 최민희 이야기는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노종면 의원입니다. 뭐 본인 자체가 이제 언론사 출신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해서 여러 생각이 있을 텐데 노종면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징벌적 손해배상은 매체의 파급력에 비례해 산정해야 한다. 브랜드 가치가 큰 언론일수록 책임이 무거워야 한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보통은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하면 그 피해의 규모라든가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매체의 뭐 파급력이나 매체의 브랜드 가치 큰 규모일수록 세게 때려야 된다 이런 손해배상사 기준을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뭐 적어야 그 노정면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일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구체적인 액수를 결정하는 사람은 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그렇게 압박을 하는 이유가 민주당에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판사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주는 거는 이제 그 국회가 되겠죠. 예. 지금은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뭐든지 할 수 있는 정당이니까 법을 개정해가지고 특별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기존의 법을 개정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을 아주 그 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그 규정을 넣든지 그리고 난 다음에 현실적인 사건이 됐을 때 그때 뭐 민주당이든 뭐 좌파든 이런 데에서 그 뭐 민사 소송을 갖다 제기하겠죠. 그랬을 때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게 실질적으로 중요할 텐데 그러니까 대법원도 장악해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 구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규현 대통령 홍보수석이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언급한 것은 일반 언론이 아니라 일부 유튜버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이제 저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규현 지금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한 얘기예요. 언론사 너희들이 아니라 일부 유튜버들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해당하는 일화로 사례로 이런 소개를 한 거죠. 지난번 발생했던 그 북한 평상군 우량음 정연공장의 폐수 방류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례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규현 수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뭘 흘려서 해류에 방사선 농도가 높아졌다는 식의 보도가 나왔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채취까지 해서 검사를 했으나 전혀 이상이 없었다. 일부 유튜버들이 그걸 확산시켰는데 그 얘기를 이 대통령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셨다. 그러면서 이런 유튜버들이 지금 문제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은 이런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문제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하는 문제하고 과거에 이재명 자신이 했던 후쿠시마 원전 관련 오염 처리수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드 문제나 이런 문제 할 때 한 행적들이 있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유튜버라고 하는데 이때 일부는요. 네. 그냥 뭐 아무 유튜버나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한 게 아닌 것 같고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누구냐? 지금 뭐 다른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예컨대 지금 펜앤마이크 동시 접속하는 사람 얼마 정도 됩니까? 뭐 한 8, 9천 명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김어준 유튜브 같은 거 저기 제가 뭐 가끔 그 통계 같은 걸 갖다 보면은 그 뭐 한 20만 뭐 그렇게 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진짜 뭐 KBS, MBC보다도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김어준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 김어준이야 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마운 사람이겠지만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그 보수 쪽에서 그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 중에 아주 그 이재명 대통령 입장이나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유튜브들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걸 꼭 집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응징을 하겠다. 그런 그 뉘앙스로 딱 읽혀지는데 근데 지금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은 저는 뭐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북한에서 뭐 폐수가 방류가 돼가지고 이게 뭐 농도가 올라갔니 말았니 이런 부분들 만약에 소송이 제기가 되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검증 같은 것들이 법원에 의해 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더 철저하게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그 생각은 들고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누가 봐도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선동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조금 더 멀리 나아가면 그 광우병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냥저냥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좌파든 우파든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징벌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올 것이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손해배상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법리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이제 규정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부 정혁진 변호사님 모시고 지금 민중기 특검의 이상한 행동부터 시작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그리고 중국 전승절 관련해서 주요 좀 큰 개괄적인 주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립, 성장, 역전, 펜앤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